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가비윤 국회 부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용인 기흥이 아니고 수지 쪽 용인시 병 출신의 한선교 의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맡아줄 국공립 유치원 확대 문제, 또 모든 체육계 비리의 근원인 체육특기자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잠시 법무장관 모시겠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도 아니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까 말씀하신 나가셨구나. 이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이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제한에 관한 것, 그냥 우리 일반 국민으로서, 법조인이 아닌 저 일반 국민으로서 느끼기에는 만약에 법무부 및 외부 기관에 청와대가 들어간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검사의 청와대 및 외부 기관, 청와대 및 외부 기관의 파견을 제한하겠다. 그러면 청와대도 들어가고 외부 기관의 법무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맥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외부 기관은 청와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넣는다면 차라리 청와대를 명시하고 외부 기관의 법무부 등을 넣겠죠.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제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요즘 학생들 가운데 3.1 운동을 3.1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학생들도 있고 3.1만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3.1절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에 절반이 모르고 있습니다. 25% 정도가 초등학생이 유관순 열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교육에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육의 문제뿐이 아니고 사회에서 배우는 국민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교과서에는 우리의 그 3.1 운동을 일본 통치하의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옛 국왕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서울에서 독립운동 선언을 하고 데모 행진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떤 시가 행진에 사진을 넣었는데 그 안에는 그 여학생들과 기생의 모습을 한, 그래서 여학생과 기생이 데모에 참여를 했다 해서 대단히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겠고요.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실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3.1 운동은 세계가 인정하는 비폭력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전역에 이런 어떤 식민지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폭력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는 교학사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금성출판사는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두산동아는 폭력 투쟁으로 바뀌었다. 리베르 스쿨은 폭력적인 양상을 띄었다. 이렇게 우리 교과서가 지금 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또한 태극기를 갖고 만세 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그저 세 군데가 될까 말까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 올바른 역사 인식 속에 사실에 기초해서 역사라는 게 기술이 돼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후학들한테 이것이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올바르게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또한 경위에서 이렇게 됐는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좀 교육부하고 좀 많이 좀 의논을 하셔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조차 잘못된 기술을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잘 고치질 못하더라고요. 그 점을 좀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정고등학교 나오셨나요? 네, 송기정 선생님이 양정 나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선배신데 예. 베를린 올림픽 그 뭐랄까 기록에는 송기정 선생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일본으로 돼 있지 일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시에 일본어로 돼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 후에 국적을 변경을 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고. 노력만 있었지 네. 변경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일본 저는 이것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역사가 아닌가. 그랬더니 먼저 어느 체육단체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안현수가 딴 금메달을 안현수를 대한민국으로 고칠 수 있냐? 그건 틀린 것이죠. 우리는 강제 합방이 됐던 것이고 안현수는 자기가 귀화를 한 것이고 이 점도 역사 네. 바로 세우기 또 한일 관계 미묘한 그 역사관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자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지금 저기 방청석에 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유아교사 임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지금 2줄 정도 이렇게 와 계신데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는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입니다. 제가 2008년도인가요? 교육위원회 우리 황우여 부총리께서 그때 교육위원회에 계셨었나 이랬는데 하여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라고 해갖고요 병설 유치원 확대에 관한 법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소위에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18대가 끝남으로써 없어졌습니다. 병설 유치원이라는 것은 단설과 달리 단설은 한 건물에서 여러 그 유치원 방이 있으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치원이죠 그야말로. 병설은 학교에 남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급 혹은 두학급 이것을 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유는 2008년 초였나요? 2월 달인가 어느 초등학교 앞에 지나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젊은 엄마가 이렇게 눈물을 닦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떨어졌어요. 보니까 병설 유치원 추첨 날이에요. 그건 거의 로또입니다. 부모가 우리 저 병설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은 한 달에 아이에게 쓰는 돈은 그 교육과정 그리고 방과후까지 해도 8,314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이 사립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19만 5,079원입니다. 네.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제부터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합쳐지면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그게 오늘의 저출산의 문제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질적인 교육의 향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되질 않았어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신데 어떤 국회의원 같이 공동 발의한 분은 중간에 저한테 좀 빼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셔서 빼드렸습니다. 왜?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압력이 들어와서 도저히 못하겠다. 지금 내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취지를 아시죠?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보시죠. 글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도 이 취약 수요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국공립 유치원의 그 치원율은 전국적으로 10.6%고요. 사립 유치원은 36.3%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그 유치원에 입원해야 될 아이들의 46.9%만 유치원을 들어가 있고 46.9% 중에서 10% 정도가 국공립, 나머지 36.3%가 사립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특히나 유치원 수는 또 그건 취원율과도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서울과 같은 수도권은 더 적고 서울, 부산이 제일 적습니다. 농촌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과거에 있던 학교에 교실이 남고 그러니까 거기에 병설 유치원이라든지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이 도심에 젊은 엄마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이들을 안심하게 맡기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나머지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병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이 의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이 학급 증설, 병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유아교사를 꿈꾸고 있고 그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인데 저 사람들이 유아교육학과가 1년에 한 15,000명 정도 배출이 됩니다. 과거에는 더 많았는데 2008년에는 줄어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1년에 뽑는 임용 정원은 뭐냐면 400몇 명뿐이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한 학교에 하나씩 교실, 요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도심에서도. 교실이 좀 남습니다. 여기에 한 군데만 하나씩만 만들어도 저 젊은이들은 안정된 직업, 또 보람 있는 유아교사로서의 삶을 안정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4천여 명을 직업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고용부 장관님 여기 계시지만은 방학 때마다 무슨 인턴 사원, 청년 일자리 창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개강하면 다시 돌아갈 건데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단설로 국공립을 만들려면은요 한 학급당 한 12억 정도 들고요. 그냥 지금 있는 현재 학교에서 교실 하나를 가지고 만든다면 한 6천여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계 가고 있어요. 교육부 총리 나와 주십시오. 그냥 먼저 그 18대 때 교육위원회 계셨잖아요. 네. 위원장도 하시고. 네, 네. 취지는 충분히 아시죠. 네, 우리 제일 그 난관은 뭡니까? 그 법을 재정입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재정이죠. 재정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존경하는 한성규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공사립의 비율이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국공립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연역적으로 이미 사립유치원이 다 있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면 또 그만큼 사립유치원이 줄어드는 폐쇄에 이르기까지 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또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농어촌이나 사립유치원이 형성되지 않은 곳을 찾아서 국공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은 도시권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을 좀 더 확장해서 균형을 맞춰야겠다 하는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 기본 계획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마인드만 있으시면 안 되고 이 정말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엄마는 안양에 사는 어떤 젊은 엄마는요 네. 아이 둘이 있는데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나가서 벌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둘을 자기가 집에서 데리고 아침부터 두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를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근데 사립유치원은 아직도 그렇게 지원을 못하고 일부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편차가 있는 것이죠. 국공립 다니는 어린이한테는 많은 국가 재정을 지원하게 되고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생 우리 어린이에게는 적은 것을 지급하는 이 모순을 어느 정도 줄이려고 지난번에 한 30만 원 정도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학부형들께서 국공립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천 원만 내면 되는데 사립유치원을 가게 되면은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렇게 내는 차이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 장관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고 생각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공립과 사립과 간의 차이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또 이 초등학교 교실이 많이 지금 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립이 여의치 않은 데거나 신도시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제안하신 아주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죠. 지금 저 어린이집 학대 근절 위해서 뭐 여러 가지 CCTV 활용 방안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법안이 통과되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그 예산까지 한꺼번에 통과되겠지만은 하게 되면은 그 CCTV 설치를 해서 아이들을 감시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교사를, 이거보다는 그 우리나라의 그 1인 방송을 하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1인 예, 모두가 제가 방송을 매일 라이브로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 PC만 있으면 거기에 카메라, 아주 초보적인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은 늘 라이브로 엄마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PC로 볼 수 있고 모바일로 볼 수 있고. 지금 저기 나오는데요. 한번 저기 좀 봐보실래요, 총리님? 뒤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하셔갖고 알겠어요. 그 비용도 이 1인 TV 쪽에서는 자기들이 들 게 없다고 그럽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웹 카메라하고 그렇죠. 같은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감시가 아니고 소통의 차원입니다. 우리 저 김희정 장관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또 저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저도 이 CCTV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건 시간 사후적 동안 하고 개념에서 나중에 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웹 카메라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싸기 때문에 이 사생활 보호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또 본인의 동의가 전제가 된다면 웹 카메라 설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CCTV는 그냥 일방적으로 감시를 하는 거고요. 이 웹 카메라 같은 경우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오늘 아침에 설사를 했어요. 너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11시 반에는 부모와 아이들 간에 소통의 시간이 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카메라 앞에 와서 이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시가 아닌 소통의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육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국가 예산, 죄송하지만 표현이 타령을 늘 하게 되니까 저는 이것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 전에는 이 웹 카메라 제도 어떻게 했나라고 강력히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 문체부 장관님. 저 교육부총리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늘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체육계 비리는 스포츠 4대학이 아닙니다. 예? 조직의 뭐 독점이고 뭐 성추행이고 뭐 심판 비리고 그 모든 것이 대학 입시, 체육 특기자 때문에 생긴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교육부 총리께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같이 들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좀 고쳐 나가야죠. 예. 무슨 4대학 비리 근절한다고 사람들 사법권 갖고 불러다가 야단치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고쳐지겠습니까 그게? 그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된 문제는 사실 공정한 입시 위해서 저희 문체부에서도 이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한다든지 또 수능 내신 성적 같은 그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같이 이렇게 반영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 관장 사항이라서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네. 저 교육부 총리님. 총리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네. 체육특기자를 뽑는데 네. 전부 1대1 정원 이상
뽑질, 그러니까 테스트라도 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네, 네. 축구부 정원이 23명인데 68명인 학교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네. 끼워넣기 아닙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 사전에 이렇게 미리 선정을 다 해놓고 하는 예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뽑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23명의 축구부인데 68명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중에 16%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네. 입학하자마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학 입시 때는 일단 지침을 교육부의 지침으로서는 그러한 것은 다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 주신 거대로 아직도 그러한 실정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 입시에 대비를 꼭 좀 해보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문체부 장관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잠깐. 저는 장관님께서 그 대학로 소극장의 화재 등 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말에 그 지역 방문해서 다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좀 삭감돼 갖고 한 10억 정도 현재는 올라가 있습니다. 10억 같고요. 대학로 그렇게 그냥 팍 밀집되어 있는 그 소규모에서 한 군데만이 화재가 났다. 대형 사고 아닙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10억 갖고 뭘 하겠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예산 갖고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말씀을 똑바로 해주세요. 딴 데서 정말 심각해요. 어디서 하나 불 나야지 정신 차리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체육회, 네. 예? 국민생활체육회 네. 이 통합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합해놓고 KOC를 분리하는 문제는 이건 요번에 우리 상임위 통과된 안에도 없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네, 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건 체육회에서 체육회 의원으로 다 판단되고 결정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유아교육 전공한 분들이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은 도대체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됩니까? 유아교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늘려주고 학생들은 입학을 하고 나온 뒤에는 갈 데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의 취업 현실이 아닐까. 제발 앞에서 보여주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저와 같은 정말 전공한 학생들이 앞으로도 안정된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보람을 가질 수 있게 이 나라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